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자, 오늘은 내일 디어유와 비트나인의 상장일에 앞서서 꼭 알아야 하는 핵심 정보를 한 장에 담아보았습니다. 내일은 한국투자증권에서 주관했던 디어유와 하나금융투자에서 주관했던 비트나인이 각각 상장하는데요. 먼저 디어유의 핵심 정보를 알아보면 디어유는 공모금액이 850억 원으로 중소형 공모주였는데요. 기관에게 배정된 물량 중에 84%에 달하는 물량이 의무 확약을 한 기관에게 배정되어 매우 긍정적인 배정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디어유의 상장일날 유통 가능 비율은 전체 상장 주식수의 18%에 해당하며 이는 공모가 기준으로는 918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디어유에는 일반 투자자의 청약 건수가 무려 62만 건이 몰리면서 중소형주 공모주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청약 건수를 보였고 비례 경쟁률도 높았으며 청약 증거금 또한 17조 원이 넘는 돈이 몰리면서 디어유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얼마나 높은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디어유의 일반 투자자의 기대감이 높은 것은 디어유가 엔터 산업 중에서도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금융투자에서 주관했던 비트나인도 내일 상장하는데요. 비트나인의 경우에는 기관에게 배정된 물량 중에 32%가 의무 보유 확약을 한 기관에게 배정되었으며 이를 반영한 유통가능 비율은 37%로 금액은 425억 원입니다. 비트나인의 경우에는 상장 예정 시가총액이 1,100억 원대에 이르는 소형 공모주이기 때문에 유통 가능 금액이 작은데요. 디어유와 동시에 상장하는 만큼 관심도가 디어유에 조금 더 몰릴 수 있어 이러한 점이 비트나인의 상장일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유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는 디어유는 상장일날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먼저 첫 번째, 기관에 확약된 배정 물량이 배정된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확약한 기간의 내용도 좋기 때문입니다. 기관 투자들의 확약 내역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6개월 동안 배정받은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확약한 기관에게 배정된 비율이 무려 43%, 3개월 동안 팔지 않겠다고 확약한 기관에게 배정된 수량이 총 수량의 27%로 이 두 개를 합치면 70%에 가까운 물량이 3개월 동안은 팔지 못하는 기관들에게 배정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어유는 기관의 관심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도 받았는데요. 디어유는 공모 금액이 전체 850억 원이었는데요. 일반 투자자들이 증거금이 무려 17조 원이 몰렸죠. 대형 공모주 중에서 공모 규모가 무려 4조 원이 넘었던 크래프톤의 증거금이 5조 원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디어유에 쏠린 관심이 얼마나 큰지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으며 최근 상장을 진행했던 엔캠, 원준, 지아이텍 등 모두 2차전지 관련해서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세 종목 모두 증거금이 16조 원대라는 점에서 디어유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디어유와 비슷하게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았던 엔캠과 원준 그리고 지아이텍의 상장일날 주가 흐름은 어땠을까요? 디어유에 몰린 증거금 17조 원과 유사한 증거금을 모았던 엔캠, 원준, 지아이텍의 공모가와 상장일날 시초가 그리고 상장일 종가, 현재 주가를 비교해보면 먼저 엔캠과 원준의 경우에는 공모가 대비해서 시초가가 더블을 기록하지는 못했고 상장일날 상한가를 기록하지도 못했지만 현재 주가가 상장일날 종가 대비해서 둘 다 높은 모습을 보였던 반면에 지아이텍의 경우에는 상장일날 따상을 기록하면서 36,400원으로 종가를 마무리했지만 현재 주가는 오히려 23,500원으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즉 엔캠, 원준, 지아이텍의 사례를 살펴보면 만약 상장일날 따상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이후에는 주가가 조금 더 부진을 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상장일날 기대만큼 주가가 상승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후에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엔캠, 원준, 지아이텍은 디어유와 사업 모델이 다르고 영위하고 있는 산업도 다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공모주의 주가 흐름은 상장 초기에 주가 상승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주가가 조금 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반면에 상장일날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에 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낮다면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관심은 디어유가 과연 상장일날 따상을 갈지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디어유의 공모가인 26,000원은 시가총액으로는 5,700억에 해당하는데요. 만약 내일 상장일날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시작한다면 주가는 52,000원, 시가총액은 1조 1,000억 원이 되며 상장일날 따상에 성공한다면 주가로는 67,600원, 시가총액으로는 1조 5조 원에 육박하는 큰 기업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엔터사 중에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하이브가 15조 원, SM이 1조 9천억, JYP도 역시 1조 9천억, YG가 1조 3천억대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디어유가 따상을 기록한다면 YG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엔터테인먼트사에서 4대 엔터테인먼트사에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디어유의 사업 모델과 기존 엔터테인먼트사들의 사업 모델이 다르지만 과연 디어유가 YG의 시가총액을 넘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작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공모가 산정 당시에 고평가 논란이 매우 많았는데요. 실제로 공모주 상장일날 주가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도 공모가 역시 고평가 논란이 많았고 상장 이후에 주가가 13만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이러한 고평가 논란을 의식한 것처럼 보였지만 현재 주가는 무려 38만원, 시가총액은 15조 원의 시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장 당시에 5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에서 무려 3배나 상승한 상황인데요. 디어유도 따상에 성공한다면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주가 흐름은 하이브처럼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디어유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디어유가 신사업으로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고 디어유의 현재 매출은 아티스트가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채팅 플랫폼으로서의 매출이 주가 되지만 이 채팅 플랫폼을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키우고자 하는 게 회사의 전략이고 이러한 전략에 시장에 기대감이 쏠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디어유의 경쟁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공모주 투자자들에게 많은 주식이 배정되지는 않았지만 디어유가 과연 내일 상장일날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안겨줄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